이란과 미국 간의 휴전이 종료되었고, 이로 인해 미국에서 잠재적인 헌법 위기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네, 어제 일련의 사건들로 휴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그 전날 프로젝트 프리덤을 발표했는데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철수시키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 측이 운항하는 선박에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함대 일부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고속정 7척을 미국이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6척의 보트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단어 선택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고속정을 단순히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격추시킬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비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그는 이란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후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에 12발의 탄도미사일, 3발의 순항미사일, 그리고 4대의 자폭 드론을 발사했습니다. 왜 아랍에미리트였을까요? 아마 가까워서이거나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오펙 탈퇴에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흥미로운 점은 이스라엘이 이란 미사일 격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10월 7일 공격의 한 가지 목적이 이스라엘과 아랍 이웃 국가들 간의 군사동맹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되는지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란 국영 언론은 미국 프리기탐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현재 프리기탐을 한 척도 운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지금까지 전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전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아직 건조 중인 컨스텔레이션의 렌더링 이미지입니다. 어쨌든 뉴스에서 정전이 끝난 건가요? 라고 묻는 장면이 재미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도 위의 선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단어는 시스파이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cease, 멈추다와 fire, 쏘다, 폭발하다 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다시 폭발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네, 저는 정전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은 애초에 정전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있었고 정전 조건 중 하나는 이란이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정학적 분열의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정전 조건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누가 조건을 위반했는지 밝히고 싶지 않아 일부러 수동태를 쓴 드문 경우입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에서 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프로젝트 프리덤이 현재 방식으로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헌법적 위기의 가능성과 휴전이 계속 유지될지에 대해 앞으로도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또 다른 미봉책일 뿐이며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것은 제대로 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호위 임무가 아닙니다. 즉, 이란, 이라크 전쟁 때처럼 미국의 주요 함정들이 호송 선단을 이루어 우방국 상선을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라면 적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곧 설명드릴 이유들 때문에 미국이 그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오히려 미 중부사령부는 페르시아만에서 선박을 빼내는 절차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선박에 실린 물품을 운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운송 선박의 공급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그들이 해협을 통과하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센트컴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거의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분명히 미 해군이 예정된 항행 계획을 파악하고 제공할 의사가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일부는 최근의 탐색을 거쳐 기뢰가 제거된 항로에 대해 미 해군과 협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 일부는 위협이 발생할 경우 드론이나 헬리콥터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부분은 적극적인 방어가 최소한인 상황에서 해운 회사들이 이 계획에 동참해주기를 바라는 기도와도 같습니다. 중무장한 함정이 바로 옆에 있다면 그들의 안전을 더 믿을 수 있겠지만 해군은 호위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군에게도 너무 위험하다면 민간 선박들의 위험성은 얼마나 크다는 말일까요? 한편 이란은 그 선박들을 공격할 충분한 동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항구와 연결된 선박들에 대해 해협을 봉쇄하는 한 이란은 현재의 평화에 거의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깊이 다뤄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합의가 집행 가능해지는지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양측 모두가 합의를 지키는데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전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합의를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의미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합의가 이란에게 전투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아닙니다. 전투에 대해 말하자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완전한 해결책은 해안선을 따라 이란의 역량을 제대로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휴전이 이루어질 당시 막 시작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3주가 지난 지금 그곳의 모든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 임무가 미국에게 군사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며 이는 곧 비용, 시간, 그리고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질문은 왜 미국이 그 비용을 감수하지 않고 그 시간을 들이지 않으며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최근 그 수수께끼에 대한 다양한 답을 많이 들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주목받게 된 그 한 가지에 집중해 봅시다. 1973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베트남 전쟁은 쉽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의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지도 않은 전쟁을 치러온 것에 대해 점점 더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쟁 권한 결의안은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려 했으며 대통령이 분쟁이 시작된 후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이 결의안을 위헌적 권력 남용이라며 거부했으나 하원과 상원 모두 3분의 2 이상 압도적으로 찬성해 거부권을 무효화했습니다. 그것은 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대통령들은 여전히 전쟁권 한결의안을 행정부에 부여된 군 통제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거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들은 의회가 정책을 대법원에 넘기는 것을 원치 않아 전쟁권한 결의안에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척 해왔습니다. 이것을 법률상의 협상 방식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란 전쟁은 2월 2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60일째는 4월 28일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67일째 올리고 있습니다. 우연히 아니게도 오늘이 제가 67일 연속으로 영상을 올린 날이기도 합니다. 전쟁 권한 결의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지난주에 의회에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법적 견해는 무엇입니까? 헤그세스는 지난주 의회에서 증언했고 법적 이론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60일이 지났지만 실제 교전이 60일 동안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휴전은 본질적으로 전쟁 권한 결의안과 관련해서 시간을 멈춘 셈이었습니다. 이 논리는 교전 재개 시 행정부의 반응 설명에도 도움이 됩니다. 발포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휴전 중입니다. 왜냐하면 휴전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그 시간이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5월 25일 이 새로운 마감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기간 내내 발포가 계속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혹은 며칠 동안 양측이 사실상의 휴전을 지키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늦어도 6월까지는 실제 전투가 60일이 지난 셈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신경 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헤그세스가 그렇게 증언한 것에 놀랐습니다. 저는 미리 행정부가 전쟁권 한결의안이 연속된 60일간의 적대 행위에만 적용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59일 동안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휴전에 들어갔다가 전쟁이 다시 시작되면 60일 제한이 적용되기 전까지 또 다른 60일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대신 트럼프는 오바마 행정부가 리비아에 대해 제시했던 동일한 이론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 권한 결의는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군이 없기 때문에 미군 병력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바마도 미국이 주요 교전국이 아니라 리비아 반군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주장했지만 트럼프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곳에서 본말이 전도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의회의 개입 측면에서는 저는 여기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양원 모두 여전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엄청나게 인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의회 내 공화당원들이 행정부와 크게 결별하는 모습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여론조사 결과가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존 법률은 워싱턴에서 지속적인 승인을 받지 않아도 여전히 구속력을 가집니다. 60일을 넘겨 계속되는 것은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를 집행하든 아니든 전쟁권 한결이에 따라 여전히 불법입니다. 계속된 전투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모두가 휘발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법원이 전쟁권 한결이에 관한 사건을 다루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이를 통해 그것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호사가 아니고 정치학자로서 대법원은 정치적인 기관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법적 이론보다는 법원의 정치적 성향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 성향이지만 그들 중 일부는 종종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모험적인 정책에 대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제가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전쟁권 한결이를 무효로 판단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나머지 내용은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전쟁 반대론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11월 중간 선거 블루웨이브 이후에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전쟁권 한결이를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면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흥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판결을 따를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승인 없이 30일 안에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전까지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30일 유예 기간은 미지남부군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또한 대법원의 신속한 조치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실 대법원은 마음만 먹으면 매우 빠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2000년 부시대 고어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대법원은 정치적인 행위자이고 사건을 지연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뒤로 미루고 캐스팅 보트를 준 대법관들이 더 오랫동안 논쟁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도 있고 그 시점에는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요점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여름이 끝나거나 그 이후까지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헌법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점은 대법원이 전쟁권 한결이가 헌법에 합치된다고 명확하게 선언하고 의회가 추가 조치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전쟁을 계속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시점에는 의회의 중간 선거가 바로 눈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거부권을 뒤집을 수 있는 초다수의 행정부를 완전히 막을지는 의문이지만 공화당 의원 일부가 이탈하면 백악관은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기본 예산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미국 군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을 맹세한다는 약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고위직에서 사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것이며 이는 이란에서의 모든 진전을 멈추게 할 것이고 그 대가로 미국 군대를 한 세대 동안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부인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현재 휴전은 종료되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시도가 선박을 해협을 통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지만 교통을 정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전쟁 권한 결의안을 둘러싼 더 큰 싸움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중동에서 벌어진 모든 놀라운 일들의 나머지 이야기는 이 재생 목록을 시청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가미카제 돌고래 보유 여부는 확인해 드릴 수 없지만 그쪽에는 없다는 점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